최정민은 1950년 경기도 파주에서 무남동녀로 태어나 어린 시절 전북으로 이주하여 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똘망똘망한 눈빛과 또렷한 이목구비로 남다른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주변 학교에서는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남학생들은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학교 정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이모는 당시의 최정민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별명이 순이었다. 워낙 순하고 착해서 그랬다. 당시에도 최정민은 연기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연예계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최정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69년 TBC 공채 탤런트 8기로 브라운관에 데뷔합니다. 당시 그녀는 1000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지만 처음에는 단역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드라마 아씨로 TBC 신인상을 받은 후 영화계로 진출합니다. 1973년에는 변장호 감독의 홍살문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주연급 여배우로 급성장하였습니다. 홍살문은 수절하며 살아가는 과부의 이야기로 흥행과 비평 모두 성공했습니다. 최정민은 이 영화로 연기력도 인정받아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변장호 감독은 7년 후 김영애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비련의 홍살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리메이크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인 문희를 닮은 것으로 유명했고 은퇴한 문희를 뒤를 이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정소영 감독의 깊은 사이로 태평양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1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신성일 등 최고의 남자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 군림하고 있었죠. 하지만 인기절정이던 1975년 2월 명보극장 사장의 아들인 오승택과 결혼식을 올리며 연예계를 은퇴합니다. 명보극장은 1957년 을지로에 개관한 영화관으로 한때 대한극장, 서울극장과 더불어 이름 날리는 영화관이었습니다. 이곳은 1990년대 중반까지 영화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영화관으로 단독 상영을 주로 하는 파워 있는 곳이었습니다. 단독 상영한 영화만 해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상록수 등이 있었고 명보극장에 들어온 관객수를 총 영화 관객수로 측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성치 등 해외 스타들도 내한때 이곳에서 시사회를 가지기도 했죠. 그리고 1969년 오범석 사장이 명보극장을 인수하였는데 그의 아들이 오승택으로 최정민의 남편입니다. 오승택은 경희대를 졸업하고 결혼 당시 명보실업의 상무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최정민은 친척의 소개로 오승택을 만났고 만난 지 2달도 안 되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최정민은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돌파구로 결혼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소문난 바람둥이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소문난 바람둥이였다. 결혼 3일 만에 외박을 시작하더니 바람을 피웠다. 너무 답답해서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외도 상대녀를 찾아갔다. 남편보다 10살 이상 많았던 술집 마담이었다. 저와 친한 연예계 후배와도 수차례 외도를 했다. 재벌인 시댁에서의 시집살이도 만만치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최정민이 들어오자 일하는 사람을 거의 내보냈습니다. 거대한 집안의 청소와 빨래, 음식은 모두 최정민의 몫이 되었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평소 동물을 좋아해 집안에 동물원이 있었는데 동물원 관리도 최정민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둘러도 참고 넘어가라고 했고 최정민의 친정에 대해 막말과 욕설도 퍼붓습니다. 너희 친정은 돈 보고 너를 여기로 시집 보낸 것이다. 그러니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참고 견뎌라. 그리고 1975년 대한민국 세기의 성스캔들로 불리는 박동명 사건이 터졌고 당시 리스트에 시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유명했던 최정민을 지목하면서 최정민은 모든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정민은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다녔고 병원에서 약을 몰래 훔쳐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최정민은 15시간 만에 발견됐고 5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최정민은 8개월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훗날 최정민은 박동명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흘려버리고 싶다. 살면서 항상 가슴이 아프고 아직까지 지우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사건의 시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한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렸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난 최정민은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4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집안길이 가까웠고 한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했을 당시 20대 중반이었다.
저한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배우 활동도 적극 지원해줘서 다 좋았다. 과묵하고 지고지순한 남자였다. 그러나 최정민이 KBS 드라마 산마을 갯마을에 출연할 당시 동거남은 의처증으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최정민은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이후 동거남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1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2달 뒤 동거남이 바닷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최정민은 훗날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직도 의문스럽다. 그는 수영을 하지 못했는데 왜 물에 들어간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최정민은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꽃집과 제과점을 하며 남자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초 잠시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가수 태진아와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가수 태진아는 1972년 가수 활동을 시작해 이듬해 추억의 푸른 언덕으로 신인상을 휩쓸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던 1975년 태진아는 간통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었고 대상은 23살 연상이던 현대건설 사장의 아내였습니다. 이로 인해 태진아는 방송 출연 금지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 송대관의 도움으로 반무대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여배우 최정민과 만나 약혼식을 올렸고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1981년 당시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가수 태진아 군과 배우 최정민 양은 미국에서 결혼할 것이며 라스베가스에서 비디오 등 전자제품상을 경영하겠다고 한다. 둘은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에서 비밀리에 약혼식을 올렸으며 미국 이민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과거에 한 차례씩 큰 스캔들을 일으켰던 주인공들이라 이들의 결혼 소식은 팬들을 또 한 차례 놀라게 했다. 그러나 태진아와 최정민은 수개월 후 파혼하며 최정민은 공식적으로 3번의 이별을 겪었습니다. 여담으로 태진아는 1988년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옥경이가 대박을 터뜨리고 히트를 치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1980년대 최정민 또한 한국에서 2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나 두 영화 모두 흥행에 실패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96년 박지원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박지원과의 불륜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발표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필로 쓴 해당 진정서에 따르면 1977년 이민을 가서 박지원을 만나 동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유부남임을 알게 되어 헤어질 결심을 하였으나 협박 때문에 끌려가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13년 최정민은 KBS 여유만만에 출연해 자신의 굴곡 많은 인생사를 덤덤히 이야기하며 많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최정민 안쓰럽다, 최정민 힘내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각종 스캔들로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여배우 최정민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